마냥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노래하고 춤추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집시 여인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면 당신은 매우 순수하고 낭만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럽 여행을 준비하거나 다녀오신 분들에게 집시는 대부분 소매치기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전 세계에 퍼져있는 유랑민족 집시. 집시가 없는 곳은 전 세계 딱 3군데, 그린란드,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뿐이라고 하니 우리에게 집시는 당연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시는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집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수민족 중 하나입니다. 한 나라를 이루고 살지도 않고 거주하는 나라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전 세계 약 2천만의 집시들이 퍼져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중 유럽 대륙에 약 1,400만, 그 중에서도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 지역에 가장 많이 살고 있죠. 집시는 유럽에 원래 살고 있는 소수민족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유럽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국적인 외모의 이들을 옛날 유럽 사람들은 이집트인이라고 많이 생각했나 봅니다. 스페인에서는 15세기 집시의 통행 허가증 기록에 에집도, 이집트인이라고 남겨놓았고 여기에서 현재 스페인어로 집시를 뜻하는 히타노라는 단어가 유래합니다. 이는 16세기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라 이집션에서 집시라는 단어가 대중화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집시들은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1763년 한 집시 출신의 학생이 네덜란드 유학 시절 인도에서 온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도 사람들의 말이 자신의 모국어인 집시어와 비슷해 발음을 적어 집시들에게 보여주니 그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비엔나 신문에 기고합니다. 이후 독일의 언어학자 그렐만이 집시들의 언어를 수집해 산스크리트어 및 다른 인도어와 비교 연구를 합니다. 이를 통해 집시들의 기원이 인도 북서부 펀자브 지방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언제 어떤 연유로 고향을 떠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약 11세기부터 이들의 유랑이 시작되어 대륙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며 집시들의 두 번째 고향 발칸반도를 거쳐 14세기부터 유럽 전역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려 600년 전부터 유럽에 살았던 집시들.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유대인과는 같았지만 확연히 다른 외모와 더불어 독특한 삶의 형태 때문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현지인들과 어울려 살지 않습니다. 약 80에서 100여 명이 말과 마차를 타고 떠돌며 살았고 지금은 그 모습이 봉고차와 판자촌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가끔 정착해 살아가는 집시가 드물게 있다곤 해도 대부분은 지금도 집시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며 집시들끼리만 결혼을 합니다. 출생신고, 거주신고 등은 당연히 하지 않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유랑하며 살아가는 민족이다 보니 이동하며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 즉 공예품을 만들어 판다거나 손금, 타로카드 등을 봐주는 점성술사, 춤과 음악 등의 여흥을 제공하는 일을 많이 해왔던 집시들. 하지만 유랑 민족의 특성상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만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께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소매치기조차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생각하다 보니 이미 500여 년 전 유럽에서는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이미지로 집시들에 대한 악명이 높았다고 하네요. 에휴. 이러한 까닭에 집시들은 유럽 전역에서 항상 배척을 당해왔습니다. 그중 가장 끔찍한 박해는 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 나치에 의한 집단 학살이었습니다. 1944년 8월 1일 4,000명의 집시들이 아우슈비츠에서 학살을 당했고 공식적으로는 나치에 의해 당시 집시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22만에서 50만에 가까운 집시들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956년 서독에서는 전후보상 대책이 제정되었지만 집시들은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해 보상의 범위에서조차 제외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박해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꿋꿋하게 자신들의 민족성을 지킨 집시. 대부분은 여전히 유랑하며 살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들의 민족성을 지키며 현지의 대표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한 것이 바로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의 집시들입니다. 1492년 스페인 왕국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낼 때 집시들 역시 레콩키스타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스페인 왕국은 집시들이 이곳에 머무를 수 있게는 하였지만 기독교로 개종을 강요했고 집시들은 이를 피해 산악지대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삶의 애환을 노래하며 퍼져나간 것이 이슬람 전통 색이 묻어난 스페인 남쪽의 전통 음악과 더해진 집시들의 플라멩코입니다. 도둑과 사기꾼, 동시에 자유로운 예술가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집시.
600여 년간 유럽인들이 보아왔던 양면적인 두 모습 모두 집시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로운 예술가, 유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도 집시 또는 보헤미안이라고 칭하기도 하죠. 이렇게 유럽 안에서 소수민족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집시들. 그렇다 보니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소매치기의 주범이자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 집시들을 왜 국가적으로 단속하지 않나 많이 궁금해 하신답니다. 하지만 모든 집시들이 범죄자가 아니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유랑민족의 특성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집시들 내부에서도 각국 집시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유럽 공동체와 논의하며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도 합니다. 차별의 역사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집시라고 불리우는 대신 자신들의 언어로 집시 민족을 칭하는 로마니라고 불리우길 원하고 있어요. 1971년 최초의 집시 조직인 국제집시연맹은 호칭을 로마로 통일시켰고 1995년부터는 유럽 공식 서류상에서 집시는 모두 로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차별 대신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직은 저부터도 편견으로 집시를 바라보게 되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소매치기, 불황자로만 느껴지지 않도록 집시들의 변화를 기대해보며 다음에는 진짜 소매치기들의 이야기 전해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